장면. 음흠. 처음에 윤석열의 공약은 광화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 공약이 광화문 시대였어요. 예, 광화문 시대였는데 그걸 갑자기 폐기합니다. 그렇죠. 예, 폐기할 때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이번 찾아봤습니다. 소통 불통, 시민 불편. 시민 불편. 네, 시민 시민들이 불편이었습니다. 소통을 못해서 불편하다. 예, 예, 시민들이 불편하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광화문 집무실에 가면 거기 몇 킬로 내외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다가 갑자기 정말 그 시간도 길지 않아 용산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산 지금 오늘도 저희가 가장 궁금한 건 용산의 최초 기획자가 누구냐. 그 어렵고 그 위험한 걸 짚으시겠다는 뜻이에요? 아니 저는 그런데 어렵지만 궁금하지 아니, 우리는 않습니까? 설로만 얘기할게요. 나는 위험해서 못해요 이런 거. 설로만 얘기하겠습니다. 예, 예. 그 설의 가장 핵심 인물은 지금 경호처. 최민희 의원이 맨날 명예훼손 고소당하는데 아니 우리까지 왜냐면 우리는 검토했으니까. 명예훼손보다 사실만 가지고 얘기를 아니 하는데. 용산으로 이전하는 걸 최초 기획했다면 그분은 지금은 상 받아야 되는 거 상 아니에요? 받아야 되는 사람 아닌가? 이 정부에서는 근데 몰라요. 지금 경호처 요새 왜 기세 등등한 이번에 네. 용산 참사 있고 난 다음에 절대로 경호 때문이 아니다라고 기세 등등하게 하는 경호처 처장이 있지요. 네. 그분이 김규현, 네. 그분이 저 최초 기획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군대에 계셨다가 나오신 분인데 네. 이분이 몇 번 회의를 하고 난 다음 그때 이제 이른바 인수위에서 저기 하고 나면서 그때 이분이 이걸 들고 나와서 굉장히 빠르게 이게 추진이 됐고 그 덕분에 경호처 처장이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건 신문에 나온 예, 얘기입니다. 신문에 나왔습니다. 네, 저 얘기는. 네. 그런데 이 과정도 보면 굉장히 드라마틱했습니다.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3월 9일부터 5월 9일까지는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셨거든요. 대통령이 반대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청와대 개방과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대해서 3월 반대를 20일 합니다. 발표 전에 반대하셨어요? 예, 반대하셨습니다. 발표 전에? 네, 네. 그래도 한번 얘기는 했어요? 아니 문재인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이게 직접 만나서 얘기한 적은 없는데 어. 언론 보도를 등을 통해서 네. 이제 여러 가지 얘기 그다음에 그 인수위하고 정부 부처 간 협조하는 과정에서 보고를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와 관련하여 JTBC하고 인터뷰를 할 때 이 얘기를 하십니다. 마땅치 않다 이렇게 표현을 네. 하세요. 어. 그 이유가 백년지 대계인 이게 청와대 이전 문제가 이렇게 졸속으로 돼서는 안 된다. 이런 거. 그다음에 왜 당신은 광화문 집무실 이전을 2년 동안 검토하고 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지금 생각하면 공약 파기라서 죄송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돌아보니 잘한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반대의 뜻을 밝히고 이게 법적인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갑자기 그 국방부에 몇 날 몇 시까지 국방부를 비워라, 뭐 3월 말까지 국방부 방빼라, 뭐 이런 보도 나왔잖아요. 근데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되는 명령인데. 그래서 이게 국회에서 그럼 이때 안보 공백이 발생했을 때 누구 책임이냐 이런 논란이 오갑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 서욱 장관이죠. 그 서욱 장관이 이건 현직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책임이다. 당연하죠. 이런 답변까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저 화면 좀 우리 하나하나 띄워볼까? 이건 제 주장이 아니에요. 네. 이거는 윤석열 당선자가 굉장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시사 직격이 천공을 만나서 말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KBS 시사 직격 화면을 우리가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때 설왕설래 할 때 저게 몇 월 며칠이죠? 저게 날짜가 다 있습니다. 저게 아마 3월인가 그러지 않나요? 22일 3월,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당선되고 네. 거의 인수위가 자리를 못 잡고 뭐 어디 들어갈 때 있냐 없냐 막 이러고 했을 때 그 얘기인 것 같은데. 네, 네. 그때 저게 22일인가 정말로 천막을 쳤어요. 그래서 예, 요거 네. 보세요. 국방부 앞에 천막을 치든가 그거는 한번 이벤트가 된다. 네, 맞아요.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윤 당선인이 야전 천막 치더라도 청 국민께 돌려드려야. 저기 나오네요. 2020년 4월 4일. 그리고 저게 4월 3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KBS 기자가 묻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하루 만에 하루 만에 이런 일이. 그랬더니
지금 저기 천공의 대답입니다. 참고하기 위해서 뭔가를 들은 게 있겠죠. 뭔가를 들었다. 예, 그러니까 그 다음 화면 주세요. 유튜브에 올라왔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건 이후에 본 거고 4월 3일 날 저런 일이 있었고 유튜브는 언제 올라왔나 한번 볼까요? 그 유튜브는 본인의 야전철막 발언 보도된 다음에 올라왔다. 네. 그러니까 유튜브가 아니다. 사적으로 연락을 그렇지. 하지 않았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것이죠. 잠깐만 보세요. 유튜브에 먼저 올라왔고 그다음에 발언이 있었던 대통령의 게 발언이 아니라 있었다면 대통령이 유튜브 뭐 이런 게 나와 그랬구나. 있으니까 다른 네. 사람 누구 말 들었을 수도 있다. 네, 그 유튜브를 네, 네. 본 예.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저 사람 말은 유튜브는 야전철막 발언 보도된 다음에 올라왔다고 기자가 이제 물어보니까 예. 그 뒤에 한번 보세요. 그렇다면은 그 전에 뭔가 있을 거예요. 그 전이라는 게 자기가 얘기해 줬을 수 있다 이런 뜻일까요? 그런 뜻은 아니고 네. 저분이 3년 전쯤 전에 용산이 아주 좋은 땅이다 어. 이런 강의를 한 적이 있다고 3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을 본 것이 아닌가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드러난 자료는 얘기하지만 그 전에 뭔가는 저분만이 아시겠죠. 아니 근데요. 제가 천공을 디펜스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윤석열을 디펜스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닌데 용산을 뭔가 공공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전문계 쪽에서는 꽤 있던 얘기입니다. 옛날부터 나왔던 얘기죠. 그러니까 꼭 청와대를 그쪽으로 이전하느냐 안 하느냐를 국체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지만 그런 얘기를 한 적은 꽤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얘기하자면 가령 시청 서울시청도 지금 용산 정비 공작창에 있는 네. 저 용산역이 있는 뒤쪽으로 가서 오히려 서울을 좀 장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 적도 있고 용산에 대해서는 특히 이른바 한다 하는 머리 하얀 사람들은 뭔가 용산에는 기가 있고 영이 다니고 영이 있고 뭐가 있어서 이거를 활용을 해야 된다 이게 서울의 여유주다 이런 얘기는 천공 아니라도 수없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걸 갖다가 너무 천공한테만 크레디트를 주시면 안 그 되고.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천공한테만 그런 얘기가 그런 게 아니라 아니라 이상하게 관계. 타이밍이 딱딱 항상 맞아 아니야, 떨어진다. 그 얘기를 하는 근데 거죠.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이런 걸 결정을 할 때는 제가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 중간에 윤석열 그때 이제 당선자가 그 당선인, 얘기를 예. 했어요. 원래 그 용산은 광화문시대 얘기했을 때 딴 것도 용산도 원래 저게 있었다 대안에 그렇게 얘기했죠. 얘기를 안 했을 뿐이다. 네, 그러니까 네. 2월 달부터 그게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는 두 가지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용산 시대에 만약 그때 얘기했었으면은 당연히 대통령은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용산 얘기를 꺼낸 청와대 이전 용산 이전으로 하는 순간 거기서 저기 우리 0.7% 아니에요. 0.7%로 졌는데 아마 1몇 %로 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 했다. 이거는 공약 폐기가 아니라 거짓말 공약이라는 게 확실한 네. 거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도 저는 그 말이 맞았었다고 생각합니다. 몇 개를 얘기하는데 용산은 차마 얘기를 못한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만 생각하면 용산은 차마 얘기를 못하다가 그런데 애초에 그다음에 용산으로 갈 용산도 생각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쪽에 마음이 꽤 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부채질을 하기 시작을 했겠죠. 그러니까 저렇게 직접 나서서 그럼요. 부채질을 브리핑을 한 하니까 거겠죠. 부채질을 하면서 이게 가능하고 거기에는 국방부라는 땅이 있습니다. 국방부는 정부의 땅 아닙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큰 문제 없이 저기 갈 수 있습니다. 이러니까 거기서부터 이거를 부채질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나는 김기현 지금 경호실 처장인지 아닌지 는 모르겠는데 그때 국방부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거를 국방부하고 직접 체크를 하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거는 나왔으니까 신문에 근데 나오고 그랬으니까. 저는 이 부분은 합리적으로 들리는 이유가 네. 그동안의 대통령 후보들이 네. 광화문 집무실 등을 공약했다가 폐기하는 과정에서 가장 힘을 발휘한 게 경호처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처음에 이 얘기가 나왔을 때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 있던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경호 때문에 결국은 포기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경호 쪽에서 어쨌든 마지막에 그게 기부합이든 아니면 뭐 적극적으로 동의를 했건 경호 쪽의 반발이 적었기 때문에 간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경호처장 된 분 지금 얘기에 요 대한 경호처장 부분이 제가 이름을 잘못했다고 고쳐야 된다고 막 네. 메모가 들어왔습니다. 아. 제가 김기현이라고 그랬는데 김기현이 아니라 김용현이라고 예, 합니다. 김용현. 김용현 현 경호처장이고요. 당시에 청와대 이전의 TF 팀장이었다고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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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경호 쪽에서 TF 팀장을 맡았다는 저 사실이 이게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예고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요.